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자 가이드 6편을 보고 계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패스 오브 엑자일의 아이템 크래프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oE에 수많은 빌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크래프팅 덕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크래프팅에 광대한 가능성을 제공하려다 보니 초보자분들에겐 다소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체스를 잘 두려면 게임의 규칙, 그라운드 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래프팅을 잘 하려면 크래프팅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핵심만 간결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아이템 희귀도입니다. PoE에는 화면처럼 총 4가지의 희귀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희귀도가 오를수록 가질 수 있는 옵션의 개수가 증가하죠. 그러니 일반적으로 희귀도가 오르면 아이템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고유 아이템은 특징으로 희귀 아이템이 가질 수 없는 고유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에 따라 특정 고유 아이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PoE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고유 아이템은 보통 크래프팅의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옵션을 바꾸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고유 아이템에 있어 초보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같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롤에 따라 가격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같은 장비의 가격 차이가 1000배를 넘길 수도 있죠. 그러니 고유 아이템을 판매할 때는 이런 점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PoE의 옵션은 크게 고정 옵션과 비고정 옵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고정 옵션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템의 주요 옵션들이고, 고정 옵션은 이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옵션을 말하죠. 이 고정 옵션은 장비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유저가 부여할 수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 옵션은 비고정 옵션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은 편입니다. 당장 옵션의 개수부터가 차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낮은 가능성으로 고정 옵션이 매우 강력한 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의 모든 비고정 옵션은 일반적으로 접두와 전미라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아이템에는 각각의 옵션 풀이 존재하고 이 옵션들이 접두와 전미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옵션들을 굳이 접두와 전미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는 간단한 예시로 답해보겠습니다. 각종 저항들은 대표적인 전미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법 아이템은 총 2개의 옵션, 접두 1개와 전미 1개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마법 아이템에는 2개의 저항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미는 한 자리뿐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영원히 나오지 않을 2개의 저항을 기다리며 크래프팅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초보자분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러니 접두와 전미는 간단해 보이지만 크래프팅의 중요한 규칙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래프팅에 있어 속성풀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앞서 알아본 접두 전미 개념도 이 속성풀의 규칙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러면 속성풀의 규칙이 왜 중요한지는 역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은 PoE DB 사이트로 확인해본 허리띠의 속성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속성풀에 민첩과 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고 있으면 허리띠에 아무리 크래프팅을 해봐야 민첩은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절대 불가능한 걸까요?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작대를 통해서도 붙일 수 있고 에센스를 통해서도 허리띠에 민첩이나 지능을 붙일 수 있죠. 바로 이처럼 여러분이 속성풀의 규칙을 모르면 안 나오는 속성을 기다리며 하염없이 크래프팅을 하게 될 수 있고, 또 방법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성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크래프팅의 대전제인 거죠. 물론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각 장비별 속성풀의 규칙 등을 모두 알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속성풀의 규칙에는 추가적으로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 레벨과 영향력이죠. 먼저 아이템 레벨부터 알아보면 패스 오브 엑자일 아이템은 착용 요구 레벨 외에도 아이템 자체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또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죠. 화면은 앞선 허리띠의 속성풀인데 각 옵션들은 여러 티어를 가지고 있으며 높을수록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옵션 티어별로 요구하는 아이템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6레벨 미만의 허리띠에는 카오스 저항 자체가 절대 안 나오고 81레벨 미만일 경우에는 카오스 저항 1티어가 절대 안 나옵니다.
바로 이처럼 아이템 레벨은 옵션 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크래프팅에서 베이스 아이템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성 풀의 한계를 규정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영향력입니다. 패스 오브 엑자일의 장비 아이템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는 눈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허나 더욱 중요한 변화는 아이템의 영향력 옵션 풀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른바 영향력 옵션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PoE에는 오랜 시간의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는 총 8종류의 영향력이 있는데 플레이어가 이걸 부여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선 그냥 영향력이 추가되면 추가적인 옵션 풀이 생긴다는 사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크래프팅의 매우 기초적인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뎁스 있게 들어가 보죠. PoE의 모든 장비 아이템은 기초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의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물리 피해량과 공격 속도, 그리고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죠. 반면 방어구의 경우에는 앞선 에피소드에서 본 것처럼 4종류의 기본 스탯이 있습니다. 바로 방어도와 회피,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수호가 있죠. 그런데 크래프팅에서 이런 기초 스탯의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스탯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로컬 옵션과 글로벌 옵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 알아보죠. PoE에서는 똑같은 물리 피해 증가 옵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로컬부터 알아보면 무기의 물리 피해 증가는 무기의 기초 스탯, 무기 자체의 물리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당 장비에 한정해서 기능을 발휘하므로 이를 로컬 모드라고 하죠. 허나 이에 반해 화면의 물리 피해 증가는 캐릭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다양하게 챙길 수 있는 그 수많은 증가 옵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보통 공격 빌드의 경우엔 무기의 로컬 모드가 중요합니다. 무기의 DPS가 최종 데미지의 기초값이 되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주문 빌드에게는 무기의 로컬 모드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봐야 무기 자체의 DPS는 데미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다행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PoE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옵션은 글로벌 옵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은 그냥 로컬과 글로벌의 차이가 어떤 건지만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PoE의 아이템에는 퀄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퀄리티는 무기, 방어구, 플라스크, 잼, 그리고 지도까지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엔 각각 대응되는 오브들이 있죠. 먼저 무기와 방어구는 퀄리티가 높아지면 기초 스탯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는 지속 시간이 증가하며 잼의 경우에는 각각의 잼에 붙어있는 퀄리티 옵션이 효과를 발휘하죠. 마지막으로 지도는 지도 내에 떨어지는 아이템의 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이처럼 퀄리티는 각 아이템의 본질적인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이죠. 각각의 오브들이 구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 만큼 필요하다면 퀄리티는 꼭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퀄리티는 20%가 기본 한계지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20%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크게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므로 그냥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홈크래프팅입니다. 일단 홈크래프팅의 경우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킬잼의 링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홈크래프팅은 크게 홈, 컬러, 링크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홈은 주얼 오브, 컬러는 색채 오브, 링크는 연결의 오브로 크래프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크래프팅에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컬러와 관련되어 있죠. 패스 오브 엑자일의 크래프팅 규칙 중 하나는 장비의 종류에 따라 소켓의 컬러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는 저마다 힘, 민첩, 지능 중 한 가지 또는 동시에 여러 개를 요구하는데 이에 따라 홈의 컬러가 붙을 확률이 달라집니다. 힘은 빨강, 민첩은 초록, 지능은 파란색이 붙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빌드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잘 안 붙는 컬러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민첩 장비에 빨강이나 파랑 홈을 여러 개 붙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한두 개 정도일 때는 큰 상관이 없지만 너댓 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률이 급감해버립니다. 색채 오브 수백 개를 써도 실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오프 컬러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프 컬러란 은신처에 있는 제작대를 활용해서 홈의 색상을 컨트롤하는 일종의 크래프팅 기법입니다. 오프 컬러의 핵심은 제작대에서 소켓의 개수를 감소시킬 때 기존의 컬러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보죠.
화면처럼 여러분이 홈을 늘릴 때와는 다르게 줄일 때는 기존 홈의 색깔이 안 바뀝니다. 허나 늘어날 때는 확률에 기반하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색채 오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죠. 이 시점에서 제작대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제작대에서 일정 화폐를 내고 아이템에 옵션 한 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확정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크래프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제작대라고 해도 만능은 아닙니다. 먼저 제작대의 레시피 중 다수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캠페인 구간을 클리어하면서 직접 얻어야 하죠. 특히 신디케이트의 장막 옵션들은 컨텐츠를 진행하며 확률적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하는 모든 레시피를 다 얻었다고 해도 제작대에는 POE에 존재하는 모든 옵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작대의 옵션들은 기본적으로 수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죠. 그러니 제작대는 결국 보조적인 크래프팅 수단인 것입니다. POE에는 타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타락 자체는 간단한 개념인데 화면처럼 아이템에 바하로브를 바르면 타락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타락 상태가 되면 더 이상 크래프팅 진행이 불가능해지며 심지어 고유 아이템은 확률적으로 아예 희귀 아이템으로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타락을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타락이 확률적으로 아이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효과를 가진 타락 고정 속성이 붙을 수도 있고 아이템의 홈 컬러가 흰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도의 경우에는 지도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아이템 수량과 몬스터 무리 규모를 증가시킬 수도 있죠. 현재로선 타락이 이처럼 확률에 기반한 도박성 플레이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래프팅에 관련된 팁 하나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크래프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팁을 정하라면 단언컨대 실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핏 어이없게 들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POE의 플레이어 중에서 크래프팅 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고의 교훈은 실패입니다. 계속해서 실수를 해나가면서 크래프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숙련된 대장장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초보자 가이드 6편 크래프팅의 기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POE의 핵심 툴인 POB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PC였습니다. 또 봐요.